세계사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일단 이 나라부터 의심하면 대충 맞는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정체는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도 세계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영국으로, 영국은 오죽하면 협성국이라는 악칭까지 있을 만큼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큰 영향력을 펼친 나라입니다. 그런데 세계사의 깡패 영국에게 한두 번도 아니고 무려 3차례나 치욕을 준 어마어마한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는 북유럽에서 혼자 동떨어져 있는 작고 가난한 섬나라 아이슬란드입니다. 세계사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아이슬란드와 영국의 관계는 꽤나 앙숙 관계이며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이 아이슬란드를 침공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는 거의 원수지간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두 나라의 사이는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이렇게 가뜩이나 사이가 좋지 않은 두 나라 간의 갈등을 짚인 결정적인 원인은 다름 아닌 대구 생선 때문이었는데, 아이슬란드의 영해엔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지만 이 중에서도 대구는 아주 귀하고 중요한 생선으로 취급받았었습니다. 대구는 바다에선 은근 체급이 있는 물고기라 어지간한 대형 어류를 제외하면 포식자가 없는 먹이사슬에서 꽤 높은 위치에 존재했으며, 상위 포식자가 적다는 건 그만큼 번식이 활발하다는 의미로 아이슬란드의 바다는 대구가 무한정 증식하는 축복과 같은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구는 맛이 아주 좋아서 아이슬란드의 살림 대부분은 대구를 비롯한 어업이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북유럽 국가들 자체가 추운 날씨로 인해 농사를 짓기 부적합한 환경이었고, 특히나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섬나라 아이슬란드는 더욱 척박한 환경을 가져 어업의 모든 걸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무한정 증식하는 데다 맛까지 좋은 대구는 나라의 돈줄이자 생명줄 그 자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대구는 영국의 대표 음식인 피시앤칩스의 주재료임과 동시에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표적이었습니다. 물론 영국의 영해에서도 대구를 비롯한 물고기들이 많이 잡히긴 했지만, 산업혁명의 여파로 먹을 것이 많이 부족해진 영국은 자기들의 바다에 대구가 남아나질 않자 점점 어획구역을 넓혀나가기 시작했고, 어느덧 아이슬란드의 바다까지 와서 대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영국뿐만 아니라 온갖 나라들이 아이슬란드 근처에 와서 대구를 훔쳐갔지만, 지도상에서도 알 수 있듯 영국과 아이슬란드는 점프 한 번 하면 닿을 거리라 얘네들은 조금 심하다 싶을 정도로 대구를 털어갔습니다. 이 당시 아이슬란드를 지배하고 있던 덴마크는 아이슬란드와 영국 사이에 있는 페로 제도를 기준으로 50페리까지는 아이슬란드의 해역이니 이 이상을 침범하지 말라고 영국에게 통보했지만, 세계 최고의 해군을 보유하고 있던 영국은 꼬우면 싸우잔 식으로 3해리밖에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아이슬란드 입장에선 분통이 터질 만큼 억울했지만 나라 간의 힘 차이가 너무 심하다 보니 영국의 횡포를 그저 당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영국의 깡패짓은 세계대전 도중 전쟁 때문에 먹을 것이 부족해지자 더 심하게 대구를 털어가며 아이슬란드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1945년 9월 28일 세계대전이 끝이 나고 전쟁의 승자이자 세계 최강국으로 등극한 미국이 트루먼 선언을 하게 되면서 상황이 조금 복잡하게 흘러가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국토라고 한다면 지도상에 눈에 보이는 이 커다란 땅만을 지칭했지만, 트루먼 선언의 주 내용은 이 땅뿐만 아니라 바다에 가려져 있는 영토, 즉 대륙분까지 정확하게 국토로 선을 긋자는 선언이었습니다. 트루먼 선언 이후 전 세계의 나라들은 미국 형님의 선언을 근거로 각자 바다에 감춰진 영토의 끝을 찾아 대륙붕을 구분짓기 시작했고, 아이슬란드 또한 미국의 선언에 힘입어 자신들의 대륙붕을 구분지어 영국이 마음대로 정한 3해리의 영해를 4해리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얻은 아이슬란드는 1958년 9월 또다시 영해 확장을 주장하며 4해리였던 구역을 12해리로 늘리겠다고 선언했는데, 그동안 아이슬란드의 영해에서 대구를 몰래 포획하던 다른 나라들은 내심 미안했었는지 이를 수용하고 물러났지만, 영국만큼은 조금 생각이 달라 보였습니다. 영국은 법이고 뭐고 영해 확장은 일방적인 아이슬란드의 주장이라며 이후에도 끊임없이 아이슬란드의 영해에서 대구를 잡아들였고, 이에 분노가 쌓일 대로 쌓인 아이슬란드는 경비정인 토르를 동원하여 영국의 어선에게 3번의 경고 사격을 가하며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각오를 보여줬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영국에게 인구와 군사력, 경제력 모든 게 밀리는 상황이었지만, 나라의 전부인 어업에 사활이 걸린 만큼 꽤나 살벌한 대응을 한 것인데, 예상치 못한 경고 사격을 받은 영국은 이에 대응하듯 군함까지 동원하여 아이슬란드의 바다에서 군사적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대로 전면전을 시작한다면 군사력 차이가 너무 심하다 보니 기껏해야 몇 시간 만에 아이슬란드가 폐허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겠지만, 시기 자체가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기였기에 군함을 보낸 영국도 겁만 줄 뿐 공격까지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수년간 대치만 하다가 1961년 아이슬란드가 주장한 12해리를 영국이 인정하는 조건으로 1차 대구전쟁이 마무리되었는데, 겉으로 보기엔 영국이 한 발 물러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 12해리를 인정한 이유는 아이슬란드가 앞으로 12해리 이상의 영해를 또다시 주장할 경우를 대비한 일종의 보험이었습니다.
그렇게 대구전쟁은 아이슬란드가 주장한 12해리를 영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평화롭게 끝나는 듯 했으나 그로부터 10여 년이 흐른 1972년 정권이 교체된 아이슬란드 정부는 이번엔 12해리가 아닌 50해리까지 영해를 확장한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 50해리라는 게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닌 것이 아이슬란드의 대륙붕을 굳이 따지자면 거리상 50해리가 맞기 때문인데 생각보다 꽤 근거 있는 아이슬란드의 주장에 영국은 자기들이 잡을 어획량을 제한하는 쪽으로 나름의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아이슬란드는 이를 즉각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영국은 1차 대구전쟁 당시 보험으로 드러났었던 12해리 타협안을 근거로 아이슬란드를 압박했지만 아이슬란드는 그때 영국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2해리만 주장한 것이라며 이를 무시했습니다. 모든 수가 막혀버린 영국은 이왕 이렇게 된 거 될 대로 되란 식으로 영국의 어선들에게 늘 하던 대로 대구를 잡으라고 지시했고 그리하여 제2차 대구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2차 대구전쟁이 벌어진 1972년 이 시기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기가 겹친 시기였기 때문에 영국의 입장에서 섣불리 병력을 동원할 수는 없었는데 그 대신 어선들을 아이슬란드 땅에 대거 투입하여 대량의 대구를 털어가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를 어느 정도 예상한 아이슬란드의 해양경비대는 눈에 보이는 영국의 모든 어선들의 어망을 잘라버리며 비웃듯 영국을 도발했고 아이슬란드는 약 1년 동안 무려 68척의 어망을 자르며 먼 바다를 건너온 영국 어선들을 헛걸음치게 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저항이 상상 이상이라고 느낀 영국은 냉전이고 뭐고 눈에 불을 켠 채 군함을 파견하기로 결정하는데 영국의 군함 파견 소식을 들은 아이슬란드 정부는 마치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최후의 필살기를 꺼내게 됩니다. 그 필살기는 바로 영국과의 국교 단절 그리고 나토 탈퇴 선언으로 여기서 나토란 북대서양 조약기구라는 뜻으로 냉전시대 당시 소련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필두로 북미와 유럽 국가들이 맺은 군사동맹입니다. 그깟 물고기 가지고 왜 저렇게들 싸울까 하며 먼발치에서 지켜만 보던 미국은 나토 탈퇴라는 초강수를 내건 아이슬란드를 보곤 깜짝 놀라 이 싸움을 중재하기 시작하는데 결국 1973년 10월 2일 나토의 중재로 인해 영국 어선들은 50해리의 수역 중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그것도 연간 13톤 미만으로만 어획이 허용된 채 가까스로 2차 대구전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힘겹게 겨우 찾은 이 평화조차 그리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2차 대구전쟁에 관한 협정을 맺고 난 뒤 고작 1년의 시간도 흐르지 않은 1973년 전 세계의 경제는 제4차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파탄 수준이 되어버립니다. 이 세계적인 경제 태풍은 당연히 아이슬란드의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어 이들을 빚더미에 앉게 만들었고 아이슬란드의 입장에선 빚을 갚으려면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대구를 잡아 팔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1975년 10월 15일 결국 아이슬란드 정부는 기존에 약속했던 50해리의 해역을 무려 4배인 200해리로 확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는데 이 소식을 들은 영국은 당연히 개빡쳐서 제3차 대구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1, 2차 대구전쟁을 사실상 대패로 끝낸 영국의 입장에선 이번 3차 전쟁만큼은 도저히 물러날 수 없었는지 이번엔 시작부터 꽤 강경하게 나갔고 영국은 포격 같은 선제 공격을 할 순 없으니 압도적인 크기의 배를 가져와 아이슬란드의 경비정을 박치게 하는 식으로 무식한 공격을 반복했습니다. 어차피 대구를 놓치면 나라의 희망이 없는 아이슬란드는 이에 대응하듯 영국의 함선을 향해 포격을 가하며 반격했지만 그때마다 영국은 거대한 배들을 계속 끌고 와서 몸통박치기를 반복하는 소모전을 펼쳤고 결국 아이슬란드의 경비정들은 하나둘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이대로는 손해가 막심하다고 여긴 아이슬란드 정부는 2차 대구전쟁 때처럼 영국과의 국교 단절은 물론 나토를 탈퇴하겠다며 또다시 땡깡을 부리는데 심지어는 정말로 영국과 전면전이라도 할 생각이었는지 동맹국인 미국에게 군함을 구입하겠다며 의뢰하기까지 했습니다. 나토의 입장에선 한번 들어준 땡깡을 또 들어주자니 앞으로도 무리한 요구를 계속할 것만 같아 선뜻 받아주지 못하고 난감해했고 미국 또한 가뜩이나 냉전 시기라 머리 아픈데 동맹국을 상대한답시고 군함을 구매하려는 동맹국의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토의 망설이는 태도 그리고 미국의 군함 판매 거부 의사를 들은 아이슬란드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최후의 수를 두는데 어차피 나토를 탈퇴하게 되면 더 이상 적국이라고 볼 수 없는 소련에게 군함 구매를 의뢰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만약 아이슬란드가 나토를 탈퇴하고 소련에게 군함을 산다면 더 나아가 소련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져 이들이 동맹까지 맺어버린다면 아이슬란드가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상 언제든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상상이 현실이 된다면 3차 세계대전 발발 시 미국과 유럽은 아이슬란드라는 섬나라를 가운데 두고 최악의 경우 서로가 완전히 단절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상황만큼은 무조건 막아야 했던 미국과 나토는 급 태세전환을 하여 비난의 화살을 모두 영국에게 날리며 국제적인 가스라이팅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온갖 나라들의 비난을 견디지 못한 영국은 이번에도 군함을 철수하며 패배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고 1976년 노르웨이 수도인 오슬로에서 열린 속칭 제3차 대구전쟁 협정은 아이슬란드가 200캐리의 어업정관 수역을 확보하며 또다시 승리했습니다. 생선 때문에 벌어진 세 차례의 대구전쟁은 이렇듯 1차, 2차, 3차 모두 아이슬란드의 완승으로 끝이 났으며 세계사의 깡패라고 불리던 영국은 내리 3연패를 거듭하며 눈물의 피쉬앤칩스를 먹어야 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